수학탐정 제이, 뭐 하는 분이죠? 이런 수학탐정 제이. 뭐 하는 분이죠? 수학을 왜 탐정이라고 지으셨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는데 그 쉬운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 쉬운 길을 몰라서 어렵게 가는 거를 제가 안타깝게 많이 지켜봐왔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탐정이라는 것은 수학의 어떤 어려운 난제라든지 아니면 수학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자세하게 쳐다보고 그 사람에 대한 처방전 비슷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보통 수학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학생들이나. 보통 수학은 되게 필수 과목인데, 그렇죠. 사람들이 왜 힘들어 할까요? 그게 그러니까 수학을 좀 수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그 습관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이게 좀 고쳐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해왔던 대로 또 하게 되고 누가 알려줘도 또 그렇게 하게 되고 이런 이유를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부법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공부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시험을 잘 치기 위한 수학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수학을 좋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학을 좋아하기는 상당히 일반 학생들한테는 어렵고요. 네. 그게 좀 훈련이 많이 돼야 그거는 수학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거라면은 그러니까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경지까지 이르렀다면은 진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애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잘하기 위해서 수학탐정이 제의가 있고 그리고 흥미도 가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보통 수학은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네. 머리가 좋아야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이해하는 게 어려운데 그거는 그게 어려워지게 된 그 계기가 있어요. 분명히 학생들마다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기초가 어려워 안 돼 있어서 그 기초 때문에 자꾸 막혀서 그러면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수포자가 있고요. 자, 또 한 부류를 말씀드리면 자기는 노력은 되게 많이 하는데 문제 푸는 양은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정리가 안 되어서 막상 시험 때 내가 이거를 써야 되는데 필요한 게 안 떠오르고 엉뚱한 게 막 떠올라요. 그거는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답니다. 근데 개념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개념 이해를 했다든 치더라도 문제 풀다 보면은 그 문제가 그 개념 이해하고 개념 이해를 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부분 아주 많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 개념을 어떻게 문제풀이에 갖다 쓰는지 이제 개념은 아주 중요하게 그 생각을 하는데 이 개념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 그게 있어서 많은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요령이 있으면은 좀 덜 수고를 덜 하고도 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요 개념을 갖다 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서툴거나 아니면은 또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거나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보완해 준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만 들으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막상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사실 수학은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과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험을 딱 보면 문제집만 여러 개 많이 풀어가지고 경험치를 느리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건지 개념 이해는 어느 정도 공부 열심히 하면은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과목들은 좀 유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수학도 물론 비슷한 것도 있는데 다르게 또 나오면 힘들잖아요. 그런 문제가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목차 있잖아요. 목차 그걸 보시고 그 정리하는 부분이거든요. 목차를 보면은 그 단원이 어떤 단원인지 그리고 그 목차 밑에 또 세부 목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책이 다 마찬가지지만 굵직굵직하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우선순위가 가장 큰 거부터 외우셔야겠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그 기준으로, 그리고 그런 굵직굵직한 공식부터, 그러니까 좀 암기를 해 놓으실 거를 제가 추천드려요. 그런데 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굵직굵직한 거부터 그러면은 마인드맵을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념 연결이라고 하신 부분은 근데 사실은 요것만 제대로 훈련이 됐다고 하면 수학 공부가 어느 정도 사실은 나왔어야 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제를 볼 때마다 그거하고 엮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꾸 살펴보셔야 돼요. 한 문제, 그 문제를 푼다 안 푼다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문제 속에 있는 그 파생된 거라든지 아니면 관련 있는 거를 전부 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네트워크 연결망이 형성될 겁니다. 이거는 좀 사실은 이 영상만으로는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분량이 많은 내용이라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이 하여튼 들어보면 뭐 일리는 있는 것 같지만은 솔직히 공부를 그런 식으로 안 해봐가지고 문제 위주로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문제 네네. 풀고 몇 점 맞고 이거 왜 틀렸는지 네. 보통 보고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하는 공부법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한테 네. 그렇게 개념을 알고 네트워킹까지 공부하라 그러면 네. 많이 힘들어하지 않나요? 보통?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거 되게 머리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요게 이제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이 있다면 상위권은 어떤 애들이라면 상위권 중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진짜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게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하위권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위권 이렇게 자빠지죠. 그러니까 하위권들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위권들한테는 대체적으로 제가 좀 외울 분량이 좀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일단 뭐라도 이렇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암기가 됐는데 이제 중위권이 이제 되면 어떤 현상이 일이 일어나면 선생님 이거 왜 이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러니까 양이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지 의문을 품거든요. 그때 하나씩 이해해서 그 이해의 비중을 이렇게 채우다 보면은 좀 수학이 수월해지요. 그런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모든 학생들한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수학적 수준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하위권들은 기초 개념과 이런 네. 기본 암기라든지 이런 게 탄탄한 기초를 쌓아야 다음 공부로 갈 수 있는 넥스트 스텝이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하위권 중에도 제가 지도를 해보니까 이런 학생들은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은 많지 않은데 왜 그런지 꼭 알아야 된다. 저는 그런 학생들한테 왜 그런지를 꼭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다. 하위권이라고 해서 꼭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암기 말고 그러면 기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개념 이해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 이해가 개념 이해를 네.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왜냐하면 수학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개념이.
아, 하위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개념 이해를 하기는 해도 네. 그 개념 이해가 솔직히 시험에서도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거든요. 아, 개념 이해. 아, 그거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 요거를 좀 쉽게 풀어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 만약에 개념 이해를 하려고 일단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개념 이해가 안 될 때 이럴 때 제가 아까 암기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많은 학생들이 이런 그 의문을 꼭 품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암기를 하게 시키나요? 라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먼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거라도 해야지. 아, 일단은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이게 이게 완성이 되면 좋은데 꼭 이해를 해서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이렇게 도달하는 게 힘들 때는 암기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암기한 양이 좀 쌓였을 때 이런 의문을 품는다 그랬잖아요. 이 암기한 것들이 왜 이렇게 되냐고. 그럴 때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저 암기해놨던 것들이 쫙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재배열돼 가지고 이렇게 건축물이 딱 이렇게 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편법으로 가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암기를 해놨다가 그 암기를 통해서 그 하나씩 그 이해로 바꿔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것도 수학 공부입니다. 네, 근데 암기하라는 게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을 외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문제로 외우라는 말씀인가요? 아, 그거 네.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고상하게 공부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필수 예제까지는 그 아까 정의 말씀하셨죠. 정의, 공식, 그리고 성질, 그리고 필수 예제 여기까지는 암기할 정도까지 되셔야 돼요, 사실은. 네. 왜냐면 그게 그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하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이게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요 말씀도 드릴게요. 이거를 이해로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애들은 진짜 소수예요. 이게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 단위 위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을 외워오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외우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개념도 그러면 외울 필요가 있나요? 개념은 외워도 이해를 어차피 못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되게 학생들하고 네. 이제 어떤 학생들하고는 이 부분에서 마찰이 생겨요. 이해가 안 되면은 어떻게 이걸 외우냐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암기를 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게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해로 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러니까 암기되어 있는 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이 머리가 진짜 찌끈찌끈 저게 아픈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암기는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해야 돼요. 예. 네, 그럼 무의식 속에 지식을 저장하듯이 우리 독서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독서도 네네. 사실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책 읽고 거의 잊어버리지만 네. 우리의 어진 무의식 속에 저장돼 있다가 네. 어떤 말을 하거나 아니 어떤 상황일 때 나오는 것처럼 네. 수학도 그렇다고 보면 될까요? 수학도 저는 그게 제가 저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영어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왜냐면은 그 친구는 영어를 되게 잘했고 저는 수학을 했기 때문에 대화를 해보면 뭔가 그게
통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부 방법은 과목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친구랑 대화를 해봤을 때는 물론 이 언어라는 그 특징상 좀 그 언어만의 독특한 특징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하는 것도 분명히 상당히 교집합이 좀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좀 상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왜냐면은 네네. 새로운 얘기고 재밌는 얘기긴 하지만은 네네. 물음표가 많이 생기거든요. 진짜 그런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다음 편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수학이 어느 정도의 암기로 이루어져. 이건 좀 여러분 충격적이시죠. 근데 이거는 꼭 말씀드릴게요. 다른 뭐 스타 강사분들이 얘기하듯이 그게 수학은 이해 과목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뭐 암기를 뭐 강조를 했지만 암기가 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암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수학생들이 해답지 절대로 참고하지 마라 그러는데 사실은 해답지를 참고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획기적으로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